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총선을 앞두고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보수 성향의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5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1%, 무소속 김영진 후보 10%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33%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문대림 후보가 59%로 가장 높았고 고광철 후보 23%, 김영진 후보 10%였습니다. 문대림 후보 지지도는 40대와 도두 외도 2호동, 화이트 칼라에서 높았습니다. 고광철 후보 지지도는 70세 이상과 주부에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6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13%, 무소속 김영진 후보 4%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대림 후보는 73%, 고광철 후보는 74%, 김영진 후보는 65%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36%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5%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이 7%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4%, 국민의미래 23%, 조국혁신당 20% 순이었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3%,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8%,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8%였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번에는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이 경쟁을 펼치는데요. 김한규 의원이 후보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에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6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24%,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 3%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37%포인트입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김한규 후보가 64%로 가장 높았고 김승욱 후보 26%, 강순화 후보 3%였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대부분 연령과 지역, 직업에서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는데 특히 40대와 봉계동과 삼양동, 화이트 칼라층에서 높았습니다. 김승욱 후보 지지도는 60대 이상에서 높았고 1차 산업 종사자와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68%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12%보다 높았고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 1%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한규 후보와 김승욱 후보 모두 77%, 강순화 후보는 5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32%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6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이 9%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3%, 국민의미래와 조국혁신당이 22% 순이었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9%,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5%,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5%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번에는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무소속 임형문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고기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5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37%, 무소속 임형문 후보 1%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17%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위성곤 후보가 56%로 높았고 고기철 후보는 40%였습니다. 위성곤 후보 지지도는 3, 40대와 대정 안덕 지역,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종사자에서 높았습니다. 고기철 후보 지지도는 70세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 주부에서 높았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성곤 후보가 62%, 고기철 후보 23%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성곤 후보 85%, 고기철 후보 82%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53%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이 9%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0%, 국민의미래 24%, 조국혁신당 22%였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8%,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4%,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6%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세계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 601명에서 602명, 모두 1,8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경선에서 탈락한 송재호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얻기 위해 합류해달라는 중앙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문대림 후보와 원팀 구성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새벽 시간 도심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에 질주를 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에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며 쫓아갔는데 운전자는 자신을 쫓는 차량이 무서워 도망갔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승용차. 순찰차가 바짝붙어 따라가고 하얀 SUV 차량까지 뒤쫓습니다. 얘 속도가 100km가 넘었어.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불법 유턴을 하며 도망갑니다. 그럼 노현초 사거리야, 노현초 사거리. 와. 또 유턴인가요? 네, 또 유턴했어요.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가 일어난 건 어제 새벽 2시 반쯤. 차선을 넘나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고 다른 운전자가 쫓아가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거 뭔가 음주운전 차량이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쫓아가 갔죠. 조금 두려웠어요. 딴 사람이 사고 날까 봐. 네, 그것 때문에 쫓아가려고 했던 욕심이 좀 컸을 거예요. 광란에 질주를 한 차량 운전자는 20대 여성.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15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고 20분 넘게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도 무시했고 결국 시민 신고자와 순찰차가 진로를 완전히 막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찰의 정보 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검거를 했는데 그때도 다시 또 도망가려 해가지고 그 순찰차로 해가지고 운전석 쪽을 충격해가지고 검거를 한 거거든요.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는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전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는데요. 제주도는 현재 해안 지역에 먹구름이 껴있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구름대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주로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 중산간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작은 우산 챙기시고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으로 돌풍이 거세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또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 북서풍을 타고 황사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현재 북부와 남부 지역 11도, 서부 지역 10도, 성판악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6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14도, 성판악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부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내일부터는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탐나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도민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옛 탐나대 부지에 들어선 데는 한화우주센터에 대해 도민들이 잘 모르고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타당한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800여 명이 서명한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5살에 실종된 후 미국으로 입양된 40대 남성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40년 만에 친가족과 상봉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45살 박동수 씨가 무연고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어머니 등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친형의 실종 신고를 받은 제주경찰청이 출입국 외국인청 등과 협조해 해외 거주지를 파악하고 DNA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도면 해안도로에 친환경 가로등이 설치됩니다. 제주시는 2억 원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우도면 조일리 해안도로에 고효율 친환경 LED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도면 일부 해안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지리에 박지 않은 관광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도면에 도민과 관광객 등 144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9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2024년 교육행정 주요 업무 보고를 하고 내일부터 교육청과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어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과 제주도가 제출한 의안 40건 등 51건을 심의합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저녁 7시 20분쯤 제주 시내 한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170만 원어치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금거래소에서 훔친 목걸이를 처분한 뒤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 옷 상표를 기억한 경찰관에게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올해 산 양파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제주도가 드론을 통해 양파 재배 지역을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 양파 예상 생산량은 4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배 면적도 750헥타르로 1년 새 6% 줄었지만 잦은 비날씨와 일조량 부족이 생산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7년까지 최대 4만 9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주거 여건 변화를 감안해 지난 2018년 수립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해 2027년까지 최소 3만 2천 가구에서 최대 4만 9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은 미분양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물량과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주택 8,500가구를 공급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또 2027년까지 필요한 택지는 최대 8만 제곱킬로미터로 분석됐는데 이 가운데 1.5 제곱킬로미터를 공공택지로 공급합니다. 제76주년 제주 4.3 서울 기념 행사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고 서울 추념식은 다음 달 6일에 오전 11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또 서울 4.3 영화제가 다음 달 12일부터 사흘 동안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열려 국가폭력과 참사를 소재로 한 장단편 영화 10여 편이 상영됩니다. 제76주년 제주 4.3을 앞두고 각급 학교에서 4.3 평화 인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24학년도 4.3 평화 인권 교육 명예교사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추천으로 선정된 명예교사 4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2015년부터 명예교사를 통해 4.3의 교훈을 전달하는 평화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72개교가 명예교사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